저는 오히려 이런 AI 테마나 반도체 관련 테마들의 최종 목적지는 저는 디스플레이라 봐요. AI 서비스를 우리가 이용을 하려고 하면은 챗 GPT를 이용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모니터를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테마들이 다 몰려가지고 결국은 공통 분모라 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쪽이 발전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고화질이 아니면 승부를 못 낼 거예요. 고사양의 그런 반도체들이 필요하고 고화질을 밖으로 보여줄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탑3 뽑으라고 하면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딱 3개 뽑아요. 지금 가장 주목하는 섹터가 있다면 딱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디스플레이요. 디스플레이 되게 생뚱맞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엔비디아의 GPU 중요하죠? 삼성전자의 DRAM 반도체 중요합니다. 파운드리 중요해요. SK하이닉스의 HBM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하나씩 다 구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딱 들었을 때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뭐 하실 수 있을까요? 재판매 말고 아무것도 못해요. 뭐 할 건데요? 칩이잖아요. 완성품이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어디다가 박아놓겠죠. 완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AI 테마나 아니면 이런 뭐 여러 가지 이런 반도체 관련 테마들의 최종 목적지는 저는 디스플레이라 봐요. 왜냐면은 그런 칩들을 넣어가지고 AI 서비스를 우리가 이용을 하려고 하면은 챗 GPT를 이용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모니터를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핸드폰으로 보든지 PC로 보든지 모니터를 봐야 되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디스플레이 쪽이 발전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AI가 어떤 캐릭터들 많이 보여주잖아요. 제가 요즘에 좀 되게 보는 게 예전에 막 우리가 오락실에서 게임했던 그런 스트리트 파이터 게임들 뭐 그런 캐릭터들 옛날에는 정말 화질이 안 좋아가지고 정말 안 좋았었던 그런 캐릭터들을 최근에 AI가 정말 높은 화질로 캐릭터를 바꿔주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확실히 앞으로 고화질로 가겠구나. 뭘 하든지 간에 게임도 엄청 고화질이 됐죠. 뭐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도 엄청 고화질이 됐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고화질이 아니면 승부를 못 낼 거예요. 예전처럼 저화질은 그냥 옛날 생각하니까 옛날 생각을 해서 한번 해보지 이런 거 말고는 안 될 거거든요. 고화질로 가려면 뭐예요? 결국은 고사양의 그런 반도체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고화질을 밖으로 보여줄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은 지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탑3 뽑으라고 하면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딱 3개 뽑아요. 물론 디스플레이도 이런 반도체나 HBM이나 AI나 이거의 거의 뭐 최종 보스의 느낌 이런 테마들이 다 몰려가지고 결국은 공통 분모라 보기 때문에 이게 확 올라갈 때까지는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은 오히려 매수에 나서도 좋을 것 같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좀 다 애매해요. 좀 밑에 상황이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지금 오히려 투자하셔가지고 좀 길게 보시면은 저 승부를 볼만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애플도 새로운 아이패드가 원래 LCD 썼잖아요. 근데 LCD는 뭐 중국의 뭐 BOE나 이런 데서 가져왔는데 LCD를 OLED를 넣겠다. LCD를 버리고 OLED를 넣겠다라고 하면서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이쪽이랑 지금 연관이 있고 그쪽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럼 또 관련주들 쭉 나오잖아요.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삼성 디스플레이는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사야겠네요. 종목 선정 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3가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종목 선정할 때 제일 중요한 3가지요. 실적. 그리고 차트도 중요해요. 사실 근데 차트는 맨 끝에 내가 뭐 언제 살지 지금 살지 나중에 살지 그런 타이밍을 잴 때 이런 게 좀 필요하고 그리고 종목 선정할 때 저는 뭐 기본적으로 공부도 좀 많이 되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앞에서 드렸던 말씀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딱 3가지라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제 3가지로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건 실적이에요. 결국은.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실적 좋아도 못 가. 그래서 미국으로 가자. 미국은 뭐 실적 좋으면 바로 올라가니까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바로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실적 발표가 나서 오히려 심리적으로는 느낌상으로는 실적 발표하면 내 기업은 실적이 잘 나는데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시간 지나고 보면 다 올라 있어요. 결국은 우리나라 기업도 이제 실적이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밸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기본 근간이 되는 것도 실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은 실적이 떨어지면 절대로 주가가 갈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3개를 말씀하시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3가지 하지만 이거를 3가지도 필요 없다.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실적.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지키는 대표님만의 투자 원칙이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 투자는 무조건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저도 사실 단기 투자를 해봤어요. 이게 장기 투자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들 예전에 진짜
키보드 뽑고 스캘핑 한 번씩 해본 사람이거든요. 이게 걸리적거리니까. 스캘핑을 심취했었죠.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습니다. 처음에 그냥 주식 배우러 다니면서 단타 많이 했거든요. 진짜 단타 많이 했고 단타 수익률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장기 투자 1년에 종목도 한 5개 종목으로 1년에 거래도 많이 안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예, 저에 대해서 이 주식을 가르쳐 주신 분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이 계셨고 저는 이제 한참 열심히 단타하던 때였죠. 뭐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하던 때였는데 1년 수익률을 놓고 보니까 그때 무조건 시장이 좀 괜찮았던 시기이긴 했지만 1년 수익률을 놓고 보니까 오히려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히려 이제 단타를 하고자 했으면 더 했겠죠. 근데 이게 매일매일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고 제가 처음에 주식할 때 학생이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좀 뭐 전업처럼 할 수는 없었어요. 그때 번뜩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분은 여행도 할 거 다 다니고 놀러 갈 거 다 다니시고 그냥 할 거 다 했어요. 할 거 다 하면서 그 수익률이 나온 거고 저는 진짜 장 시작 전부터 앉아가지고 막 보고 장 끝나고 뉴스 다 확인하고 뭐 하고 공부를 끼고 살고 막 자료를 끼고 살던 시기였는데 그분은 그냥 여행 다니시고 뭐 하시고 해서 한 3년 수익률을 보니까 오히려 되게 부러운 수익률이더라고요. 시간 대비했을 때는. 그래서 저는 그때 느낀 게 나도 언젠가는 회사에 취업을 해야 될 거고 증권사에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증권사 직원들도 본인이 홍보하러 다녀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100% 앉아있지 못합니다. 앉아있는 사람 없어요. 다 다니기 때문에. 뭐 펀드 매니저들이나 하겠죠. 근데 펀드 매니저들도 많이 놉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현실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그냥 장기적인 투자 안목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장기적으로 안목을 가지시고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전체적인 종목 수익률이 괜찮아. 근데 나한테 지금 조금 여유 자금이 있네? 심심해. 그때 단타하십시오. 예, 그러면 부담이 없어요. 왜냐하면 장투자 종목들이 수익이 많이 나 있기 때문에 단기 투자할 때 훨씬 편하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투자 원칙이라고 하는 것 중에 철학 중에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투자는 장기 투자다. 그리고 내가 투자를 받는 기업의 입장이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상장사 대표예요. 어떤 사람이 들어왔어. 우리 회사 투자를 함과 동시에 한 5분 있다 나가. 그건 투자가 아니잖아요. 기분 나쁘겠죠. 나한테 어떤 사람이 와서 너 회사에 10억 투자해 줄게요. 난 되게 10억이 필요했어. 10억 투자해 줄게요. 라고 해서 감사합니다라고 받았어. 난 그 10억을 썼어. 근데 다음날 와가지고 투자 걷어드릴게요. 돈 주세요. 어떤 기분일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기분을 생각했을 때 투자는 역시 장기로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 초보자라면 요즘과 같은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은요 에너지를 80에서 90%는 공부하는 데 쏟으시고 10에서 20%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 있으시잖아요. 그 100만 원으로 일단 연습을 해보십시오. 100만 원으로. 근데 희한하다. 이게 100만 원으로 연습할 때 되게 잘 된다. 희한해요. 이게 초보자의 이게 참 그런 게 있는데 잘 됩니다. 저도 처음에 투자할 때 금액이 학생이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그때는 엄청 잘 됐거든요. 근데 이게 금액이 점점 1000을 넘어가고 더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고난의 시기가 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100만 원대 마이너스 10%면은 10만 원밖에 안 되지만 1000만 원대 마이너스 10%는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와 하던 시기가 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주식 초보자분들은 지금은 오히려 시장이 어려워요. 지금은 오래 투자한 사람도 어렵고 증권 전문가들이나 증권사 직원들도 우리나라 시장을 봤을 때 되게 어려운 시장이에요. 수익 내기 어려운 시장이라고 판단하는데 오히려 저는 어려울 때 공부가 진짜 잘 되는 생각이거든요. 좋을 땐 공부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최고지. 시장 좋을 땐 내가 산 거보다 다 수익 나는데 무슨 공부가 필요 있어. 나는 천재인 것 같아. 이쪽에 난 것 같아. 제가 그랬어요. 제가 98년도에 계좌 만들고 처음에 그때 이제 IT 법을 깨지고 나서 이제 막 올라가던 이제 시기가 그때였기 때문에 제가 정말 주식 천재라고 알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그 이후 막 엄청나게 깨졌죠. 그래서 항상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시장이 다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투자 자금에서 뭐 한 적어도 20% 안쪽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기업은 연습을 넘어서 진짜 좀 길게 투자해도 될 것 같아 라고 하시면은 비중을 맞춰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비중 연습하세요. 비중.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좋은 기업,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더라도 우리나라 시총 1위 기업 삼성전자라더라도 전체 투자자금 대비해서 30% 이상은 투자하지 마시라고 그러거든요. 30%는 정말 내 목숨 라인이라 보고 커트라인이라 보고 30% 이하로. 그러니까 저는 대부분 종목들을 뭐 10%대로 투자하시는 게 맞다 보는데 투자자금 500만 원인데 제가 10% 투자하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투자자금이 1억 이하이신 분들은 저는 종목 한 3개 정도로 30% 3개에서 한 4개 정도 한 요 정도로 꾸리시는 게 좋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여러분들만의 원칙을 만드십시오.
투자 원칙을 만드시는 게 중요하고 어차피 주식 초보자라고 하시면 앞으로 10년, 20년 하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보십시오. 그래야지 결국은 이 초보자 때 열심히 기초를 잘 다져놔야지 나중에 10년, 20년 지나면 잘합니다.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이면요 잘못된 습관이 몸에 배이는 순간 안 돼요. 그때부터 진짜 힘듭니다. 고치기 힘들어요. 대표님의 요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요즘에요 위험 자산들을 요즘에 좀 공부를 좀 해보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주식이나 뭐 이런 것들 좀 보고 있고, 아까 제가 가상화폐도 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처음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우리가 보통 이제 게임을 하면 게임 안에 게임 머니 있잖아요. 뭐 리니지도 뭐 아덴이란 게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게임 머니랑 뭐가 다르지? 정말 없는, 별게 아무것도 없는 허상인데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가치를 부여하면서 올라가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조금 이제 다른 레벨에 들어온 것 같아요. 이제 ETF도 만들어주고 이제 제도권에서 좀 이제 위로 올리려는 그런 액션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제도권 위로 좀 올라오고 ETF 승인까지 받았다는 거는 그래도 좀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우리가 지금 이제 부여해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저는 비트코인을 투자를 아직까지는 별로 할 생각이 없어서 공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이런 투자 자산들이 나오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최근에 이제 내가 따라가지 못한, 저도 사실 좀 어떻게 보면 투자를 보면 좀 꼰대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투자도 실적, 장기 투자 이런 걸 많이 말씀드리는 사람이고, 신문물을 받아들이는 데는 좀 충분한 공부가 있어야지, 나만의 확신이 있어야지 좀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요즘에는 가상화폐 쪽을 공부를 좀 해보고 있는데,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투자 자산 대비해서 10%대 정도는, 그래도 10%는 사실 사라져도 나머지 9개에서 10%씩만 수익 내도 커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10% 안쪽으로는 가상화폐에도 좀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즘 관심사는 가상화폐 조금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어쨌든지 미국의 금리 인하, 저는 지금 사실 종목별보다는 매크로 쪽에 관심이 좀 많아요. 시장 분위기가 좀 만들어져야지 어떤 한 시점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뭔가 살아나기, 막 뭔가 확 올라갈 것 같긴 한데 막 뭔가 시작은 못하는 느낌이 좀 강한데 한 번에 딱 시점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언제가 될까, 뭐가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시장 전반적으로 매크로에 관심이 좀 많고, 그리고 투자 자산 쪽으로는 이제 부동산이나 아니면은 이제 이 가상화폐 이쪽에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있어서 공부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부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공부 좀 되면 다음번에 나왔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사업, 투자 계획, 목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와, 사업은 근데 참 이게 어려워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고 있긴 있지만 사업이 이게 되게 심하거든요. 좀 살만하다 싶으면 좀 이게 옵니다.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저는 사업적인 부분은 그냥 지금 어쨌든 현상 유지, 그리고 이제 일단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사업하면서 되게 힘들잖아요. 개인 사업자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힘들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안정 궤도로 좀 올려놓자라는 게 사실 저의 개인적인 사업 목표고, 투자 계획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저는 현금이나 이런 자산들이 좀 생기면은 오히려 주식이나 아니면 이제 가상화폐나 이런 라인으로 비중을 계속 좀 늘려 놓을 필요는 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투자를 봤을 때 뭐 어떤 엔젤 투자로 인해서 어떤 스타트업에 투자를 한다거나 이것도 좋긴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스타트업들이 돈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지금 금리도 너무 높아가지고 자금 조달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엔젤 투자들도 좀 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엔젤 투자를 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방송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개인 투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사업적으로는 저는 사실 저도 좀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다들 버티자라는 그런 분이 아니 뭐 어렵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더 안정궤도, 이제 레벨을 올려가면서 더 안정궤도를 올리자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저는 오히려 사업과 투자를 같이 봤을 때 새로운 캐시플로우를 만들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사업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은 저의 어떤 본업도 있긴 있지만 그거 말고도 이제 본 사업 말고도 좀 사업권을 좀 늘려가지고 캐시플로우를 좀 만들고 싶은 생각이 좀 있거든요. 뭐 거기에서 저희 투자도 같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쪽이긴 한데,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좀 다양한 쪽에 이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캐시플로우를 만들려고 좀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조금 힘드시겠지만 뭐 나만의 캐시플로우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구간들을 조금 만들어 두시는 것도 지금 경제 상황에서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홍보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김선영의 이클래스라는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사실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나이브하게 마스크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정말 이 시장에는 꼴 보기 싫은 세력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의 심리를 흔들어야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세력들이 되게 많아요. 잘못된 정보를 얘기를 하면서 경기 침체가 그랬잖아요. 대표적으로 경기 침체가 다들 온다고 했을 때 저는 안 온다고 그랬었고 그때 제가 엄청 혼났거든요. 안 왔잖아요. 언제 올려나? 언젠가 오긴 오겠죠. 뭐 10년 후든 20년 후든. 그래서 저는 잘못된 정보를 저희가 사실 투자를 오래 하면서 제가 확실히 할 수 있는 건 지금 딱 나와 있는 이 시장에 대한 정보나 분석이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는 제가 명확하게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제 유튜브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유튜브가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영상이 막 되게 막 고정적으로 탁탁 올라오진 않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중요한 내용이 있을 때마다 뭐 커뮤니티에 글도 남겨드리고 그리고 중요한 정말 정보가 있을 때마다 이제 영상을 짜가지고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이제 올려드리는 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정기적으로 올라가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정기적으로 올라가지 못하는데 최근에 조금 저도 이 유튜브를 이제 구독자가 좀 이제 10,000명을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최근에 이제 뭐 멤버십도 넣고 이제 넣어가지고 이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시작 단계인데 이제 이런저런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전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돈은 둘째치고 정확한 정보를 항상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모두 다 A라 해도 A가 아니라 생각하면 저는 B라고 이제 얘기하고 싶어서 제 유튜브를 만든 거기 때문에 제 유튜브 많이 구독해 주시고 그리고 가끔 올라오는 영상들도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좀 빌드업 돼가면서 이제 뭐 PD님도 언젠가는 또 고용할 수 있는 뭐 그런 쪽으로 이제 좀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정길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진짜 최근에 뭐 앞에서 이제 얘기할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지만 우리 개인들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함이잖아요. 사실은 뭐 내 자식들 좀 더 좋은 학원 보내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시키고 싶고 뭐 우리 와이프한테 좀 더 좋은 선물 해주고 싶고 부모님들 더 잘 양육하고 싶고 사실 그거잖아요. 뭐 좋은 차 좋은 집도 뭐 있겠지만 그건 나중 목표고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내가 월급이 정말 빨리 올라주면 되는데 월급은 정말 요만큼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월급보다는 내가 다른 쪽에 캐시플로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보통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부동산과 투자죠. 근데 부동산은 지금 금리가 너무 높은 상황이고 이른바 영끌하시는 분들은 진짜 내가 번 돈으로 지금 매달 막는 것도 너무 힘드신 상황이고 경매가 요즘에 그렇게 많이 나온대요. 그 얘기는 많은 분들이 디폴트가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부동산 참 힘들죠.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 투자나 이쪽으로 좀 많이 말씀을 많이 드리는 부분이 주식 투자는 금액이 크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좀 늘려가도 되는 부분이어서 좀 주식 투자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묵묵하게. 그리고 투자하는 그 돈은요 그냥 나한테 없는 돈이라 생각하세요. 희한하게 내가 수익이 나잖아요. 가족 중에 누가 아픕니다. 가족 중에 누가 돈이 필요해요. 근데 그 돈은 그냥 없는 돈이라 치세요. 지금 100만원 200만원 돕지 마시고요 나중에 그 돈이 더 많이 불었을 때 진짜 그들의 뭐 집을 살 때 큰 돈을 보태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괜히 10만원 100만원 뺏어주면요 내 원금이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따라 저는 투자는 길게 하시되 주식 투자는 좀 이어가셨으면 좋겠고 주식 수익 난 거 가지고 친구들 밥 사주지 마세요. 해봤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친구들 아무 쓸모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 가족들 열심히 돈 버셔가지고 더 좋은 집 이사하시고 더 좋은 차 사시고 하시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개인적인 또 바람이 있다면 개인들이 이렇게 주식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시기잖아요. 금투세 같은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금융투자소득세 같은 거 정말 트래시 같은 법안이기 때문에 이런 거 좀 빨리 걷어들이시고 공매도 중지는 내년까지 한다고 하죠. 뭐 잘하시는 거고 전산화 빨리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좀 더 투자를 해서 이제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 화이팅입니다. 이상입니다. 3분기 고래동 공부 강의 모집 중이거든요. 네이버에 고래동 공부 치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7, 8, 9월 고래동 공부 3개월 동안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심정석 소장님 보너스 강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는 정말 많은 걸 다루거든요. 물론 코인도 강의하죠. 저는 이번에 코인 강의 해외거래소 사용법 위주로 강의할 건데 2번 합니다. 7월, 9월 2번 코인 거래소 쪽 할 거고요. 팽도리님은 이분은 치과의사 분이신데 25억 비트코인으로만 25억 벌고 다른 또 알트코인으로 돈 많이 버셔서 원래 치과의사신데 졸업을 하셨어요. 파이어족이시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간 많다고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었어가지고 같이 코인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요즘에
난리지 않습니까? 부동산. 서울 부동산 다시 올라간다고 뭐 좀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거래량도 좀 많고 부동산 공부도 네, 같이 하고요. 그리고 빗소영 대표님은 자기개발 쪽 아웃풋 독서 자기개발된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 있고요. 심정섭 소장님은 학군 강의하거든요. 학군과 부동산, 자녀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알려주실 거예요. 교육이죠, 교육. 자녀교육. 진짜 정말 거의 모든 거를 다 망라하는 강의거든요. 고래동 공부 프로그램만 잘 따라오셔도 다른 공부 특별히 많이 더 안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많거든요. 8월 달에도 네, 웅달 대표님은 사업과 투자를 너무 잘 융합하셨고 그리고 좀 뼈 때리는 이야기 있잖아요. 뼈 맞는 시간을 좀 가감 없이 정말 솔직하게 부드럽게 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웅달님 강의를 들으면은 무언가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네. 정말 또 기대되는 강의요. 8월 달에 하시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식 쪽은 AI가 난리잖아요. AI. 요즘에 저 이호석 대표님 컨텐츠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와, 저보다 더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거의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뭐 진짜 대단하십니다. 컨텐츠도 되게 많이 만드시고 또 저는 양은 많이 하지만 사실 뭐 질이 엄청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좀 그러긴 좀 부끄러운데 이호석 대표님은 양도 많은데 질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 인사이트를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하거든요. 이럴 때가 아니면 네, 제가 또 언제 이호석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의응답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고래동 공부 오시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신데 비트코인 투자로 네, 부를 많이 이루셨죠. 네, 호필님도 오십니다. 원래 이분은 공기업 다니시는 직장인이세요. 직장인. 네, 지금도 직장 다니고 계십니다. 직장인 분들이 가장 좀 좋아하는 강의죠. 가장 현실적인 강의고 보통 다른 분들은 사업이랑 같이 하니까 네, 현금이 원래 많아서 잘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호필님은 직장인으로 정말 조금씩 늘 모아가지고 그걸로 힘들게 처음에 1억 모아서 투자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했는데 정말 눈물 나는 투자 끝에 네, 지금 좀 성취를 많이 이루셨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까지 해온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빗 대표님이 또 독서 모임과 자기계발 쪽 이끌어 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부동산 이야기 하잖아요. 네, 남이사님은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많이 제시해 주시죠. 지난달에 보너스 특강으로 남이사님이 나와서 강의해 주셨는데 정말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강의 자체도 너무 재밌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끝났거든요. 네, 그 후속편이 이제 9월 달에 남이사님이 강의를 해주십니다. 남이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현금이 현재 얼마든 상관이 없다. 네, 누구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비법을 알려주신다니까 네,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회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